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28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김일봉 총파 교수인데 오늘은 대구 지방에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파 강의 우리 대구 파티마 병원 소화기내과 김대진 쌤이 혈관 좋은 강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진 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파티마 병원 사회과 김대진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좀 준비 못해가지고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헤만지오마는 카비너스 헤만지오마를 하는데 이건 왜냐하면 히스토로직하게 이제 카비너스 엑스큘라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가장 흔한 멘탈 파티큐입니다. 주로 이제 소르키라기 할 수 있고 멀티플하게 이제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죠. 면 리미트에서 20cm까지 되어 있고 대부분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5cm 이상인 경우에는 자이언트 헤만지오마나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대부분 환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엑스텐트로노시스가 있고 심텀이 이제 점점 커지면 심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데미올로지 0.4에서 20% 정도, 30에서 50대에 한 60에서 80% 정도 있고 여자에서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여자에서 젊은 여자에서 약간 증상이 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이퍼플라지아나 하이퍼트로피보다는 그 타지아에 의한 것에 의한 컨제니탈한 오리진의 하마토마스나 베스큘라 말포메이션을 생각하고 호르몬이 약간 영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헤만지오마, 카미너스 헤만지오마고 엔도셀 라인 베스큘라 스페이스가 이제 하이브러스 세타에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피처는 이제 여러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4cm에서는 이제 증상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동을 페인이나 라이트 코드런트 디스컴프트 생길 수 있고 노지아라든가 그런 스페시픽한 심톤, 그 다음에 컴프레션한 심톤, 그 다음에 이제 어큐트 스럼보시스나 블리딩 등에 의한 어큐트 어도미널 페인, 그 다음에 아예 드러나게 해서는 하이아웃풋, 하이페인이나 하이퍼사이리즘을 쓰겠습니다. 피지컬 이미지 일반적으로는 이제 특징이 없고 때때로 이제 메스가 많이 적은 경우 LFT는 대부분 이제 정상입니다. 여기 또 프로테인도 정상이 되겠습니다. 내추럴 히스토리는 프로그레션은 이제 그 1에서 한 10년에서 한 18에서 한 39% 정도, 그 다음에 많이 커진 경우에는 이제 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스판테니스 럽처는 좀 드문 거 되고 그래서 이아트로제닉 럽처가 있을 때는 이제 그 바이옵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타입 보면 티피컬 헤만지오마하고 에티피컬 헤만지오마 여러 가지 형태의 헤만지오마가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은 전형적인 웰리마케이트 호모지니어스 하이퍼에코이가 메스가 보이고 있고 그 주위에 펫이 있으면은 이제 저에코 나타날 수도 있고 도플러, 컬러 도플러에서는 한 10에서 50% 정도에서는 가기 때문에 이제 블루 도플러가 한철 넘어 되어 있어서 컬러 도플러는 에큐리시를 그렇게 이제 뭐 좋게 하는 것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2cm에는 에코제닉한 패턴, 2에서 5cm는 주로 이제 메인이 에코제닉한 거, 5cm 이상의 믹스드 에코제닉한 거고 인트라뮤랄 미자투미랄 스롬보시스나 파이브로시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2에서 5cm 정도 호모지니어스한 하이퍼에코리가 리전이 엣지도 보호자를 되는 그런 소견을 그래서 전형적인 헤만지오마 생기겠습니다. 2에서 5cm. 그래서 전형적인 거 보면 다시 한번 보면 3cm 이하의가 막 에코리치 스트럭처, 호모지니어스 인사이드, 라운드 슬라이트리 오발 쉐입, 스무드 아웃라인, 그 다음에 할로우가 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피딩 베슬이 감춰지는 경우도 있고, 인베이전 그로스가 없다는 거, 그 다음 포스트 부스 이네스부터 생길 수 있는 거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전형적인 초음파로서는 믹스드 에코제네스티 하이퍼 에코인 메스, 하이페 에코의 이인등이 상달될 수 있고, 전기가 좋고 내부의 저에코를 포함하는 근접성이 큰 고에코의 결절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테두리가 그래서 저에코 결절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고에코 테두리 동반한 등에코의 결절, 그 다음 지방안에서 에코가 저에코가 보이는 거, 강경변에서 저에코 테두리 동반한 분리전 등에코의 등을 볼 수 있고, 출혈반에 여러 가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에코가 동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6세 이제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 파팅 메스가 여기 있어서 현재로서 조금 상당히 애매한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아니고 제 의사를 가르치는 사진이고 에코가
그래서 CT를 촬영을 하였고 이게 이제 아테리아하고 포탈만 촬영되는데 아테리아에서 이렇게 메스가 있고 포탈 페이지에서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메스가 보여 아테리아에 상당히 강한 이랜스가 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고 포탈 페이지에서는 강한 이랜스가 들고 있는 특징적인 이랜스가 있다. 그래서 하이퍼바스큘라 투머 그래서 이제 뭐 메타스타시스나 HCC 가능성도 있다. 좀 약간 비특이적인 그런 형태로 처음에 이제 CT상에서라든가 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RI 하였고 T2에서 베리 하이 시그널, T1에서 로우 시그널, 아테리에서 베리 웰, 포탈에서 호모지니스 넷 도어시가 되고 딜레이브에서 로우 시그널이 되고 디퓨전에서 그냥서 멀티 모듈라 하이퍼바스큘라 메스 레트에 에티피컬 헤만지오마 이런 오퍼레이션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였고 레프트 아트라스 멘토편에서 카비너스 헤만지오마 멀티플 이거 진단이 지정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헤만지오마가 일반적인 패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탈 페이 리버에서 이제 헤만지오마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 비해서 간에 비해서 간이 이제 그 기능에 비해서 상당히 패티하다는 개념가 있고 영역에 혈관이 많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패티 리버가 일단 언더라인 패티 리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된 언더라인 패티 리버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만지오마가 이제 저해코로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항이가 생길 수 있고 이 케이스도 이제 패티 리버 여러 가지 멀티플한 헤만지오마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다는 한 개 아니라 여러 개도 이제 헤만지오마가 저해코로 생길 수 있다는 거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45세 남자 여자 환자인데 루틴 체크업에서 간의 이제 랩트 롭에 라이트 롭에 여러 가지 패턴이 다양한 에코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패턴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고 뭐 초음파로서 이제 진단이 되지 않았어. CT를 촬영하였고 CT에서는 이제 멀티플 헤만지오마 소견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헤만지오마가 쉽기도 하지만 또 참 어려운 질환이 다양한 패턴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종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그 추적 검사에서 혈관종 대부분 이제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자체 혈관 퇴행성 관계도 있고 또 시간이나 체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할 수 있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하면 반사원 내치 혈관 대비율이 증가하고 수축하면 반사원 사례 혈관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전에도 발표한 슬라이드인데 이게 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렇게 카멜레온스 아니면 페르레온스 헤만지오마가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컬러 도플러 이미지를 보면 일반적 헤만지오마 하이리 베스큘라 베스이기 때문에 컬러 도플러 잘 보이길 수 있겠지만 대부분 캐필러리 사이즈 베스는 낮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의 그 헤만지오마 안에는 혈관이 블러플러가 많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블러드 플로 운영이 느린 걸로 되어 있어서 서플라이 베슬이 보일 수는 서플라이 베슬이 이전에 엣지에 보일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컨트라스트 이메스트 초음파는 페리페라 글로벌 컨트라스트 폴링이 얼리 페이지에 생겼고 레이터 페이지는 낮에 유머러스하게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이제 사진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컨트라스트 페리페라 로드가 들어와서 센트리 필링이 되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하지만 안쪽에는 이제 필링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여기서 이제 아이리스 다이아프램 렌즈 조리개라는 걸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이제 용어를 써서 그렇게 될 수 있어 안쪽에는 필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일반 이제 초음파 사진이고 컨트라스트 초음파에서 점차적으로 안쪽으로 차고 들어오고 있지만 마지막에 안쪽으로 그 사진 들이지 않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컨트라스트 초음파였습니다. 왜 이제 이 환자는 이제 LC가 이제 있고 LC가 아사이티스가 있어 LC가 있어서 이제 나는 이런 것도 이제 캔서가 아니라 이런 것도 헤만지오마도 이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고 이 환자는 페리페라 노들라 이제 멘스멘트가 되어 있고 센트리피달한 필이 되고 중간에는 역시 스럼보스의 가시피케이션 내려져있기 때문에 필링 안 되는 거고 이 부도 역시 이제 아이리스 다이아프램 피노미나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왜 이제 CT는 이제 가시피케이션을 가져낼 수 있는데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얼리 페이지는 노들라 이네스먼트, 그리고 센트리 피달 패턴, 그 다음에 레이트에서 필링 되는 건 잘 아시는 내용이고 딜레이 페이지에서는 수분 위에는 아이스덴스, 하이퍼덴스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4cm 이상에서는 전체가 이제 오페시파이 전체가 다 이제 조형이 차지 않을 수도 있고 라지한 사이즈에서 역시 조형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파틱 헤만지오마 잘 아시겠지만 아테리아 페이지, 포탈 페이지, 딜레이 페이지에서는 좀 바깥쪽부터 페리페라 로블란 타입을 해서 차고 마지막에 안쪽에는 차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T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역시 이제 페리페라 노즐 타입으로 아테리아 게이지, 그다음에 이 페이지는 센터에 있는 하이포덴스한 것이 관찰되는 그런 관찰하고 역시 이제 필링이 비교적 균질하게 찾아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I가 특징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T1에서는 하이포이넨스, T2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어 시그널로 일단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고단위음을 사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5분 이상에서 그 컨트라스트는 리테인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에티피컬 헤만지오마는 약간 다른 패턴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보시스트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것들은 그 다양한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릴레이 이미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디퓨전 이미지에서는 그 하이퍼 인텐스 되는 걸로, 인텐스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MRI 보면은 그 MRI에서 그래서 이제 페리페라 노즐란 타입이 역시 이제 좀 조형이 되고, 이 포탈 페이지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조형이 되는 거고, 다이나믹 이미지는 역시 이제 비슷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데케네션 라이팅 그 스캔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주로 보면 딜레이드 이미지에서 이제 필링이 돼서 이제 레디오 트레이스가 리텐션 되는 걸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대부분 이제 1.5cm 이하고 그 증상이 없으면은 개인적으로 오브저베이션 하면 되고, 5cm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특별하게 팔로 레코멘드 되신 이미지가 되지 필요 없는 걸로 돼요. 하지만 빠르게 자라거나 5cm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검사를 계속 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검사를 한다면 한 리피트 이미지가 한 6에서 12개월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압박 심통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이제 서지컬 리섹션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지컬 리섹션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섹션, 매니큐레이션, 아테텍 아테라이게이션, LT 등이 이제 되어 있는 거고, TA 같은 경우에는 헤만지오마를 약간 자연 헤만지오를 실행케하거나 아니면 큐브 리딩 등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LT 정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고, 합병증이 더 동반한 경우에는 LT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넌서지컬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테리얼 엠볼리제이션이나 라이디오 세라피,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익스라이파틱 사이트에 있으면 인터페론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칼리버 디지즈에 대해서 약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여러 가지 포칼리버가 있으면 HCC라든지 항상 이제 리스크 팩터가 있다면 시테라tum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하고, 그 리스크 팩터라든지 랩이 없다면 이렇게 초음파를 해서 헤만지오마 확진된다면 더 이상 검사를 해도 되고, 솔리드하다면 제이스 검사를 해보고, 시스트가 한 경우에도 증상이 없다면 증상이 있으면 점점 인펙션이 있으면 인펙션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다시 이제 해보면 일반적으로 초음파에서는 고에코, 그다음에 GT는 디스컨티뉴스 페리페랄 노즐 인베스먼트, T1에서는 하이포 인텐스, T2에서 주로 스프링에서는 이제 인텐스 시그널이 증가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한데, 초음파에서 이제 디퓨스 피처가 있다면 헤만지오마는 만약 확진이 된다면 아주 쉽게 아주 중요한 거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시트나 MRI를 진행해 볼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파팅 헤만지오마는 미리 가이드라인에는 시트나 MRI를 위해서 컨펌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 바이옵시는 피해라고 되어 있었고, 임신 자체나 오랄 컨트라셉티브는 컨트라인디케이션 아니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면 필요하면 수술을 하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 처음 나는 디피컬은 다양한 수 있습니다. 션트 헤만지오마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이플로 헤만지오마 50% 정도 있습니다. 이 자체도 포칼로블라 헤퍼플라자라든지 헤파틱 아데노마, 헤파티스 카시노마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있고, 또 스롬보스트 헤만지오마 있는 경우에는 메타스타시스라든지 나오고 컨퓨전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장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대로 옮겨와서 에피션트는 마리언트 투머에 생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아데노마 헤만지오마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컨트라스트라든지 CT나 MRI에서 주로 이제 관찰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그 레피드 이넨싱 스몰 헤만지오마는 라지 아테리얼 인플로와 레피드 투머랑 이넨스먼트 빠르게 이제 그게 이넨싱이 된다는 얘기였고, 라지 앤 레피드 아웃플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 드레이닝은 포탈 베인에서 빠르게 이제 오페시피케이션이 된다. 이런 그런 특징이 되고 주위는 주로 이제 포칼 하이퍼에코익한 에어리어로 이제 서라운드 되는 걸로 했고 하이퍼에코익 에어리아의 그 아트리얼 블러드 플로우가 있다가 반면에 그 주위에는 포탈 비너스 플로우에 의해서 그 이걸 주위하는 블러드 스플라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 션트라는 개념이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트라헤파틱 아테리아 포토 션트가 튜머러스 주로 이제 뭐 캔서도 생길 수 있고 세만지오마도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비나인 디지즈에서도 생길 수 있어서 약체는 하나의 현상이 뭐 진단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번 션트 해만지오마라는 게 있었는데 그 컬러나 파워도 불안해서 좀 연대하고 그 아티리얼 포탈 비너스 션트가 있어서 주로 이제 리저널한 인호모지에서 폐들이 이제 이것들을 좀 이제 약간 둘러싸이는 걸로 그렇게 일반 이제 그 컬러도 블러에서 나타나고 컨트라스트를 위에 컨트라스트가 이제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촌에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센트리피달하고 바로 포탈 비너스 플레이즈에서 바로 이렇게 되어서 이제 바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적인 해만지오마가 있어서 시간 격차를 두고 인해서 빠르게 같이 인해서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그거는 이제 아까 션트 해만지오마의 개념이고 일반 이제 해만지오마에 가벼진다는 당연히 이제 그 가지 이런 이제 질환들이 반대로 대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몇 가지 이제 이제 진단 한번 더 보면 59세의 이제 남자인데 이 부부가 지금 에코제네시스 환경이죠. 하이퍼에코익한 그런 속에서 이거는 뭐 포칼 펫인지 해만지오마인지 말리는 치는 거 아닌 걸로 약간 생각이 되었습니다. CT를 촬영을 하였고 CT 촬영을 하니까 지금 이 부위에는 포칼 펫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CT 감독 자체는 초음파에서 약간 슈도 리전인 것처럼 약간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자체가 이게 지금 아까 포탈베인 위쪽에 있고 이 포탈베인 이 리전을 얘기한 포탈베인이 맞냐 아니면 슈도 리전인지 조금 애매한 그런 케이스가 돼서 제 생각에 이 환자는 이제 여자 40세 환자인데 이 환자는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이것도 일단 해만지오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4.7cm 정도고 해만지오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저도診断인데 너니넨스에서도 약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진단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진단 생각하시는지 생각. 저는 이런 케이스 제가 처음 봐요. 포칼 페이지 이게 포칼 페이지 포칼 페이지는 이제 메스 약간 형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CT에서는 35년 로덴스트 메스고 패스 원만한 메스다. 한저가 포칼 가능성이 있고 CLD가 심스러운 정도의 소견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포칼 페이지는 한저 이런 식으로 해서 랩은 다 정상이었습니다. 랩은 다 정상이었고 MRI를 이제 촬영을 하니까 역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되어서 페이지로 저도 페이트 덴스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게 아테리아 이게 60초 이건 너니넨스고 10돈 이거는 T2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페이트 이미지가 되어서 MRI 판독은 이제 라이포마토스 AML, 헤파틱 라이포마 이렇게 저희 브레이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쪽에 어쨌든 리피드 컨테이닝하는 비나인 튜머로 생각하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해만지오마로 볼 수 있고 바이오시카에도 도로를 마우하는데 거의 비나인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문제는 팔로우가 나오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42세 여자분이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약간 애매한 이런 상당히 좀 애매한 튜머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튜머인데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아까 왼쪽 거는 파렌카면 칼시피케이션이고 오른쪽 거는 해만지오마 두 개다가 아까 해만지오마 요약을 다시 한번 한다면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는 고에코에 웰디파인딩이고 소량에서는 저에코 나타날 수가 있고 컬러 도플러 그거는 페리페럴 피딩 베슬이 있고 그래서 컨트라스트 아테리아에서는 페리페럴 디스컨티뉴어스 비너스 컨트가 되고 포탈 비너스 뇌에서는 컨티뉴어스 피딩이 되어진다는 그런 것이 일단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번 요약은 0.4에서 20% 4cm 이상에는 침통을 느낄 수 있어서 초음파에
비교적 초음파 CT에서 캐릭터리스틱적인 질환이고 증상이 없거나 1.5cm, 5cm 정도 특별 증상이 없다면 리오시오를 쓰고 발의 크기는 5cm 이상의 경우는 칼로를 좀 필요하고 있고 증상이 없다면은 뭐 리스크 블리딩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뭐 어떤 합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 별로 필요 없고 증상이 있다면은 뭐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김대현 쌤은 아주 준비를 많이 김대현 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조금 말이 빨라요. 조금 말을 빨고 끝마디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많이 했는데도 자꾸 이걸 막 돌리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원포인트 딱딱 집어야 돼. 필요한 걸 이제 아주 잘하는 선생님 경우에는 자 껐어요. 할까요? 끄지 마세요. 예, 딱 집어야 돼요. 이렇게 딱 집어야지. 이렇게 휘둘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딱 핀포인트로 딱 집어줘야 되거든요. 예, 말이 끝이 조금 분명하게 하고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하니까 중요할 때는 강조하고 그렇지 않을 때 끝마디가 좀 약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합니다. 이번에 처음 했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니까 제가 이제 전반적인 초음파 개요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는 우리 김대진 쌤이 했으니까 김대현 쌤이 여기 영상 나오는 걸 보고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처음 보고 난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때는 내가 간단한 해설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또 하든지 하고 그렇게 롤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새로운 방법인데 해망점화 했습니다. 우리 간 초음파에서 제일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해망점화는 해부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카버너스 해망점화죠. 우리가 뭐 해망점화도 종류가 캐피러리 해망점화, 카버너스 해망점화 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생기는 건 전부 다 카버너스 해망점화입니다. 그 병리학적으로는 해망점화는 캡슐이 없죠. 캡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혈관으로 이제 그러니까 엔도세리움으로 하는데 혈관하고 주위에 소프티슈로 구성되어 있고 캡슐이 없고 그 다음에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혈관주 해망점화가 작을 때는 아까 말씀 2cm 할 때는 이 초음파 빔이 통과하면서 에피세리움하고 엔도세리움하고 그 안에 혈관에 브라드레이크하고 음양 계면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리고 캡슐이 있기 때문에 표면이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조금 일레귤러하죠. 왜냐하면 캡슐에 있는 종류는 스무스하지만 캡슐이 있기 때문에 해망점화 끝이 배연이 조금 일레귤러합니다. 그 다음에 해망점화는 무에 따져보면 헤파틱 시스터랑 똑같죠. 물이 차 있는 거나 혈액이 차 똑같기 때문에 해망점화 어느 정도 크면 후방 음향 증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빔이 해망점화를 통과하면서 물론 반사를 마이가 고에코를 되지만 이 초음파 빔이 브라드레이크를 통과하니까 산란하고 흡수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헤파틱 시스터는 당연히 후방 음향 증가가 있지만 해망점화도 후방 음향 증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위 조직의 간 조직에 비해서 산란하고 흡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사는 많이 있죠. 반사는 많이 있지만 산란 흡수가 없기 때문에 투과가 주위 조직보다 높기 때문에 후방 음향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망점화 자체는 후방 음향 증가는 시스터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해망점화 크지만 헤테로지너스하게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스롬보시스가 생기고 또 해망점의 센터 부분엔 파이브로시스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해망점화가 헤테로지너스. 그래서 해망점화가 출혈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고에코가 되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면 에코가 떨어지죠. 떨어지고
이 다양한 에코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망저마가 그 주위의 조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죠. 정상 리버에서는 고에코로 보이지만 일반적 고에코 보이지만 주위의 리버가 그 시로시스나 파이브로시스가 또는 패티 리버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해망저마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됩니다. 저에코. 그래서 모든 초음파의 소견은 절대가 아니고 상대라 하는 꼭 기억해 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망저마의 주요한 소견이 마지널 스트롱 에코, 타이프 에코의 림인데 이거는 이제 해망저마가 커지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변성이 일어나면 해망저마는 에코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는데 해망저마의 페리페레는 그래도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보이죠. 근데 이거는 해망점의 스페시픽한 소견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가령 HCC가 디스플라스틱 노즐이나 웰 디퍼런셜 HCC에서 고에코로 보이는데 그 안에 HCC가 포사이가 생겨요. 그 위 정식하면 마진 센터 부분은 중간 부분은 저에코, 페리페는 고에코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변형 고에코 되는 해망지오마도 보이지만 HCC에도 보일 수 있고 메타세 캔서에도 보일 수가 있죠. 안에 고에코 결절의 안에 디제네이션을 일으키면 그래서 스페시픽한 소견은 아니다 하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망지오마 소견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일반적으로 이제 도플라 소견에서는 이 헬류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고 왜 그러냐 아까 말씀대로 해망지오마 아주 마이크로바스큘러고 그 다음에 헬류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 해망지오마는 칼라 도플러나 파워 도플러에서 헬류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옛날에는 이제 파워 도플러가 보였다 했는데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아티팩트. 그래서 해망지오마에 보이는 헬류 신호는 아티팩트입니다. 이거는 진정한 블러드 플로우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해망지오마에서 헬류 신호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죠. 첫째는 이제 해망지오마 어느 정도 클 때 포지션 체인지나 또는 컴프레션 할 때 블러드 레이크에서 블러드 레이크로 이동할 때 헬류가 이동할 때 아티팩트로 우리가 보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AP 션트죠. 그 스몰 해망점에서 바스큘러 그 말포메이션 생겨가 피딩 아트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이제 포탈 베인으로 가는 경우죠. 이럴 때는 AP 션트는 블라플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넨스 패턴도 HCC처럼 보이고 HCC 또그 칼라 도플러스에서 그 헬류 신호가 보일 수도 있죠. 에이티피컬 해망지옴에서 에피션트죠. 또 해망지옴에서는 에피션트가 생겨버리면 해망지옴 주위에 변연의 저에코대가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해망지옴을 둘러싸고 있는 변연 저에코 생기면 문제가 두 가지죠. 첫째 HCC로 오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해망지옴의 사이즈를 오버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해망지오마 소견이 됩니다. 그리고 해망지오마는 아주 외부만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망지오마를 다 해설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초음파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다시 생각하면 해망지오마는 고에코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에코도 보일 수 있고 믹스드 에코도 보일 수가 있죠. 마지막에 아이소 에코도 보일 수 있죠.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많이 보지만 해망지오마 발견대가 CT나 MR을 찍으면 내가 받는 건 해망지오마 한 개밖에 없는데 CT, MR은 서너 개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다시 내가 해망지오마를 죽 잡고 찾아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해망지오마가 반사의 에코가 주위 리버 에코하고 거의 비슷하면 해망지오마로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학교에 가면 전문 선생님 묻는 것이
해망저마가 보이고 초음파에서 티피컬한 해망저마 보이고 리버도 정상이고 뭐 그 다 LF도 정상이면 CT를 꼭 찍어야 됩니까? 묻거든요. 저는 꼭 찍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해망저마를 진단 후에 찍는 게 아니고 해망저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초음파 소견에 그 뭐 있죠.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카멜레온 사인, 카멜레온 사인은 그 용어가 막 혼동이 되거든요. 근데 일본 책은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해망저마가 있는데 해망저마의 바디 포지션이나 이 컴프레션 할 때 해망저마가 변하는 걸 카멜레온 사인하고 카멜레온 사인하고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변한 걸 왁스 앤드 웨인 사인하고 그 다음에 해망점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걸 디스피어링 사인하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해망점마가 처음에 초진 왔을 때 내가 CT를 찍어놓고 다른 부분에 해망점이 있다 하는 것을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내 환자가 좋았던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S2에서 해망점 한 개밖에 안 맞는데 다른 병원에서 가서 찍을 때 S2에는 안 보이고 S5에 해방점 보이면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전번에 받는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못 찾았다고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해망점화는 첫 번째 케이스는 무조건 CT를 찍어놓고 해야 나중에 환자들이 좀 뭐랄까 좀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마지막 라스트 코멘트는 리버 시로시스나 헤파타이티스 환자는 해망점화라고 내가 반드시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CT/MR을 찍어야 된다. 책에서 논문에도 보면 크로닉 리버 디지나 시로시스 환자에 안 보이던 해망점화가 보이면 HCC나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확률이 50%라 하거든요. 그게 반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크로닉 리버 디지나 시로시스에서 새로 생긴 해망점화가 HCC나 디스플라스틱 노즐일 가능성이 50%. 그러니까 그런 환자는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트리오 또 했어. 선생님께서 다 김웅 선생님 말씀 다 하셨는데 이 영상에서 해설을 더 어려운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듣고 다 리마인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영상을 보고 해설을 해야 됩니다. 쭉 이런 다 지나가고 저 초음파 신 마지막에 뭐 그 해설에도 그 영상만 해설하시면 돼요. 에포제닉은 비교적 웰 디마케이티드 에포제닉은 에스가 보이고 있는데 보통 4cm 이상이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에치드 보더라는 무슨 뜻입니까? 에치 오해 에치드. 저도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선생님 말씀 마이크로 오버레이팅 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말씀 마이크로 오버레이팅. 볼록볼록하는 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그 오해하실 수 있는 데가 잠깐 궁금하면 여기 다 예, 뾰족뾰족한 그런 뜻입니까? 여기 다 많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6번째 줄에 그 absence of any hero sign이라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뭐 티피컬한 해만조음은 아니지만 티피컬한 해만조음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헬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에티피컬한 해만조음 특히 뒤에 말씀하셨던 에피션트가 동반된 그 특히 파이프로 해만조음한테는 이게 에피션트가 되면서 주변에 패스피어링이 상대적으로 딱 되면서 그 안에 필리피드가 약한 부분이 오히려 제어포가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헬로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로가 있을 수 있다. 특별한 데는 없다는 거죠. 다음 여기도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파서블 디텍션 피딩 앤 드레이닝 베슬도 결국 이거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헬로 있다는 거하고 피딩, 드레이닝 베슬이 있다는 거 결국 이거 두 가지 다 에피션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피션트가 있다는 거는 피딩 아터리가 있고 드레이닝 베슬은 포탈 베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 도프를 띄워보거나 제 케이스 중에도 이런
에피션트가 동반된 헤만지오마 때 컨트라스트 있는 울트라사운드를 해보면 실제로 피딩 베슬이 잘 보입니다. 보이고 거기 반대로 그 사이에서 바로 드레이닝 베슬이 레트로그레이드하게 플로가 반대인 피딩 베슬, 드레이닝 베슬이 보입니다. 보이고 그 주변에 제이코로 헬로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평소 AGCG라든가 메타와 판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주 티피컬한 헤만지오마의 시도죠. 믹스드 크기가 커지면은 저 안에 디제너레이션 이렇게 체인지가 오니까 트롬보시스 오니까 믹스드 에코제네시티가 생기지만 보통은 에코제닉한 그런 양상이 보이고 여기 보면 안쪽에는 약간 저에코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비전형적으로 온 것은 믹스드 에코나 하이포 에코에 가거나 바깥쪽에 에코제닉은 림이 동반되는 것을 보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이즈가 커지면 이렇게 잘 되는 모습도 있고요. 사이즈가 뭐 4cm, 3cm 이내 같은 보통 균질하게 에코제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아이소 에코에 간 메스인데 주변에 그렇게 자세히 보시면 마지널 스트롱 에코는 보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헤만지오마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언더라잉 패티 체인지가 아주 심하거나 그러면 이 스트롱 에코 자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패티 체인지가 아주 심한 여기 보시면 이 경우는 헤만지오마인데 제프고 바깥쪽에 에코제닉 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원래는 있는데 바깥쪽에 브라이트한 패티 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림이 있다 없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로시스 있을 때도 주변에 시로시스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CLD 체인지가 있을 것이니까 더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사이즈가 커지면 디저베이션, 트롬보시스, 네프로시스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균질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자, 이 케이스 제가 아까 좀 이상했는데 이 환자 수술했던 케이스 맞죠? 바팅 메스로 왔는데 보면 소노에서는 자세히 다른 부위가 없어서 CLD가 있는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하이퍼 에코가 하고 믹스 에코, 전체적으로 에코가 좀 떨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믹스 에코이고 바깥쪽에 보면 에코제닉한 마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TP가 헤만지오마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컬러 도프를 떼어보면 도프는 프로는 거의 당연히 높겠죠. 이 환자가 CT를 찍어보면 아트럴 페이스이고 포탈 페이스인데 딜레이 페이스 사진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아트럴 페이스의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쳐들어오는 블랙이랑 블랙 에너스먼트가 상당히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포탈 페이스 때 거의 안쪽으로 다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딜레이 페이스에 어떤지에 따라 다른데 굳이 이걸 수술할 필요가 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 같으면 딜레이 페이스에 또 비슷하게 나타났다면 이것은 헤만지오마의 컴패터블한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강경천 강의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CT에서 헤만지오마의 특징은 블러드 풀 매치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차르 페이스 때는 아울타하고 그 헤만지오마의 메스 인핸스 패턴이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그거는 그 헤만지오마라고 보면 되거든요. 보시면 아울타하고 헤만지오마 패턴이 색깔이 똑같죠. 토탈 페이스도 똑같지 않습니까? 딜레이 페이스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다른 메스보다는 헤만지오마를 훨씬 더 시사하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수술할 필요가 있었겠나 생각이 들고, MRI도 보면 일반적으로 준에서 T1의 로우, T2의 하이 시그널 보이는 준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왜 수술하셨는지 혹시 잘 모르겠는데 뭐가 감별이 안 그 됐어요? 감별이 그 CLD가 있고 뭐 그러면 바이옵시를 바이옵시는 헤만지오마 의심돼서 안 했었겠죠. 굳이 결국 뭐 수술해서 확진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T 소견이 저 정도면 거의 티피컬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수술했습니까? 이것은 이제 패티 리버에 동반된 헤만지오마는
예, 저 에코로 보인다. 에코가 또 이게 밑에. 그래서 이제 에코가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브라이트하고 안쪽에는 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다. 근데 이제 헤만지오마 자체가 브라이트하지만 주변에 CLD나 패티 체인지가 훨씬 더 브라이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에코로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플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케이스 발표를 했었는데 책에 보면 한 10% 정도는 멀티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에서는 훨씬 더 많은 거고 보통 한 10% 정도 쓸 수 있다고. 루틴 체크업에서 발견된 보시면 이것이 아이소 에코익 내지는 슬라이드리 하이퍼 에코익 혹은 그래서 바깥쪽에 이견 보기에 헬로가 하이퍼 에코익 헬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 헬로가 보이는 것 같고 밑에. 여기 보시면 헬로가 바깥쪽에 헬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HCC라든가 다른 플랜저 칼시오마라든가 메타스테시스 완전 혼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총파만 가지고 다 디덱스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쪽에 보면 바깥쪽에 서피스 자체가 노블레프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CLD, 실로시스는 CLD 양상은 이제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멀티플하게 먼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사진 보여주실 때 항상 헤만지오마, HCC, 플란지오 같은 경우에 헤파틱 메서는 3페이지를 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건 좀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보여줄 때는 같은 위치, 요 메스가 나오는 위치에서 알차르 페이스, 토탈 페이스, 딜레이 페이스를 같이 세 장을 동시에 줘야지 이것을 캐릭터리제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여버리면 이것이 헤만지오마의 알차르 페이스의 글로벌 엔핸스먼트가 되는 양상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 하나의 특히 헤만지오마의 어떤 CT 스캔은 다이내믹한 양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알차르 페이스 때 이넨스가 페리페리부터 이렇게 이넨스가 되는 그 주변 한 번 더 보시면 에오타하고 이넨스의 어떤 강도가 똑같다. 자, 이거 아까 윤영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기에 따라서 템포럴 체인지,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웩슨 웨인 사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카멜론 사인은 보통 제가 알기로도 위치에 바디 포지션 체인지에 따라서 그날 검사할 때 여러분들 수파인에서 보다가 몇 변화를 데프트에서 보냈는데 찍어 보니까 에코가 좀 변화가 있다. 그걸 갖다가 보통 카멜론 사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상당히 많고요. 이제 카멜론 사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위치에 따라서 블러드풀의 체인지가 오거든요. 블러드풀의 체인지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가스 인터페이스 자체가 약간 변동이 오기 때문에 에코제니시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도플러도 일반적으로는 티피컬한 헤만지오마는 컬러 도플러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그 에피션트가 통과된 그런 경우에는 컬러 도플러 통해서 될 수가 있고요. 또 예민한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CUS에 해보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US 사진인데 보시면 이게 알차르 페이스의 바깥쪽에서 페리피 쪽에 이넨스가 아주 잘 되고 있죠. 하지만 안쪽에는 이제 드로모시스 때문에 안쪽까지 이넨스가 다 되지 않는 이런 양상.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보인다면 이 한 장의 사진만 보면 메타스테시스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칼리저 칼시노마 플란지오 때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 초파의 알차르 페이스 소견이 이렇게 보인다면 만지오마, 플란지오 칼시노마, 메타스 4 생각해야 되는데 플란지오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 페이스에 보면 이쪽이 머리 와시아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헤만지오마 때는 바깥쪽에 마진 쪽으로 와시아웃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쪽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이넨스가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드로모시스 때문에 이넨스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딜레이 페이스까지 이넨스 패턴을 보는 것이 이제 메스 캐릭터리제이션이라는 아주 중요한 소견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CT 소견하고 CUS, MR을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로시스 환자 때 많이 결국 이것은 그 바깥쪽에 안쪽에 이넨스가 안 된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안쪽에 스모시스라든가 뭐 프로시케이션 이런 것 때문에 안쪽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CT 소개도 같이 볼까요? CT에서 보시면 자 이거는 나이넨스입니까? 네, 나이넨스이고 이넨스 알트라 페이스를 보면 아오르타의 강도와 비슷하게 바깥쪽에서 페리페럴 글로뷸라 페리페럴 디스컨티뉴어스 글로뷸라 이넨스 그래서 포탈 페이스가 되면 프로그레시브 센트리피탈 피인 그래서 여기 피인이 되잖아요. 여기 이제 뭐 포탈 페이스나 딜레이 페이스에 따라서 아오르타에 있던 그 강도가 비슷하게 피인이 되면 그래서 이제 비나인을 더 시사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MR은 뭐 T1에서는 로우 시그널, T2에서는 하이 시그널. 그 다음에 T1에서 뭐 이넨스를 요번에 가돌리는 이넨스를 하면 우리 CT나 CGS 때 이넨스 패턴은 똑같습니다. 페리페리 쪽으로 알타 페이스 글로벌 이넨스는 되고 포탈 딜레이 페이스 이넨스가 안으로 차오르는 그런 양상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전형적인 티프가라든가 좀 AP 션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 좀 드리겠습니다. AP 션트는 여기는 약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데 AP 션트가 있으면 보통은 이 사이즈가 좀 적은 데 잘 오거든요. 사이즈가 3cm 이내에 잘 오고 그래서 보통 AP 션트가 동반되는 경우는 주로 에코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코가 좀 낮은 경우 오히려 하이포 에코만 조망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이 주변에서 알트라 프로가 바로 포탈 비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리피드 자체가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 반대적으로 에스페리 에코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어 리전 션트 헤만지오마 리피션트 리딩 투 리저널 인호모지니어스 패트 같은 그 말이 맞는 그래서 거죠. 뭐 인호모지니어스는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가 네. 에코가 좀 제어가 주변보다는 좀 떨어져 있다. 그게 섞여 있다. 그런 의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티피컬한 션트 헤만지오마의 CUS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헤만지오마 때 다이를 이렇게 이넷을 하게 되면 조영절을 넣게 되면 안처럴 페이스 때 바깥쪽에서 굉장히 차들어오잖아요. 바깥쪽 림 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으로 굉장히 차들어오는데 이것이 알터널 페이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포탈 베인 이쪽에는 이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터널 페이스 때 보통 이쪽에 이런 포탈 베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나보면 여기 몇 촌지는 안 되는데 이제 헤파틱 아트리에서 포탈 베인으로 션트가 돼서 바로 포탈 베인으로 이렇게 메트로게드 프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알터널 페이스 때 30초 이내에 벌써 이 주변에 메스 주변으로 이렇게 약간 이넨스가 됩니다. 이게 포탈 베인의 이넨스가 되는 거죠. 원래 정상적으로 션트가 없다면 여기는 이런 에코가 없어야 됩니다. 이걸 보면 이것이 이제 AP 션트가 동반되면 만족마다 알 수가 있겠죠. 이 DC 시스템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패턴이 바로 여기 CT에서 뒤에 보시면 아까 여기 보니까 CT에서 트랜지언트 헤파틱 어티뉴에이션 데피시 THAD라는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그게 뭐만 되니까 아까 그게 어디 있었나? 아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 이 인트라파틱 션트 때 보면 CT 소개입니다. 이 션트가 오게 되면 CT도 알처럴 페이스 이넷을 하게 되면 결국 포탈 페이스에 이넷이 돼야 될 게 포탈 베인 일부, 메스 주변에 포탈 베인 일부 이넷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리투머럴 트랜지언트 헤파틱 어테뉴에이션 디퍼런스를 이걸 이제 THAD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CUS 했을 때 주변에 알처럴 페이스 때 그 포탈 베인 이넷가 되고 주변에 할로가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실 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드라고 발음합니까? 사드가 똑같네요. 사드네.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지금 김대현 선생 강의는 이거는 그냥 책 보고 있는 강의가 아니고 본인이 이거 또 그걸 하니까 CEO에서 한 경험으로서 이 축적이 되어 강의를 해죠. 우리가 강의가 그냥 책 보고 있는 강의, 그 다음에 자기가 한자를 보고 있는 강의는 이 미시한 차이 때 딱 드러나거든요. 아까 사진 보고 대단합니다. 오늘 정말 김대현 쌤하고 김대진 쌤 두 분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강의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할 때 또 지명 토론을 미리 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누가 하시죠? 다음 발표. 예. 다음 주제. 예, 선생님이 할 때 요번처럼 요 정리도 좀 여시고 그러십시오. 본인 정리 없으면 책에도 카피해도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 지정 토론은 이재준 선생님 부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이제 나와가지고 해설하는 거는 선생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이 그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처럼 초음파를 쭉 한번 리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책을 그렇게 더 어려운 거죠. 예, 그러면 1부 마치고 2부 또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웹페이지 패닝에만 좀 알고